한계령 천사 박영대. 내 몫을 내려놓기 위해 한계령 쉼터에 짐을 부린다. 골짜기로 지고 온 굽이굽이 세간살이 걱정도, 체면에 발목 잡혀 연연했던 인연도 천사 바람 앞에서 내 생 어디쯤인지 헤아려 본다. 늘 오르막이었던 맨정신으로 봉우리 하나 장식하기 위해 저지른 막무가내가 여태까지 걸어온 억지였다. 돌뿌리의 갈증을 먹고 버틴 풀뿌리, 모질게 고아낸 즙이 벼랑 앞에 선 짐승의 비명을 살려낼 수 있을까? 내게만 관대하게 눈 감아온 면책의 목록, 연이어 붉어져 나온 옹이가 암벽으로 솟아 하늘줄에 걸려 표백되고 있다. 창창에서 더 생생한 깎아지른 바위의 눈물, 내 목만치 꼭 버리고 가야 할 다짐길, 여기 아니면 다시는 못 버리고 또 다시 도루묵이 될 것만 같아 속죄의 죗값을 산 그림에 원근처럼 둥글게 펴리고 있다. 솟아나온 것이 아니라 살포시 내려온 하늘의 뜻, 이만큼은 지고 온 내 짐을 곱게 받아주실는지. 오르기 전에는 모르고 그냥 왔는데 여기서부터가 가장 낮은 시작이었다. 여기서부터가 가장 낮은 시작이었다. 박영대 시인님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2002년 전공채 시인 추천으로 서울문학에 등단하셨습니다. 전남 나주 출생으로 농협에서 정년 퇴직을 하셨고요. 한국문인협회 국제팬 한국본부의 회원으로 계십니다. 한국현대시인협회 사무총장으로 재임하고 계시고 서울미래예술협회 이사로 계십니다. 한국민족문학상, 연합문학예술상, 매월당 문화예술상, 천둥문학상을 수상하셨습니다. 문학 블로거로는 아리산방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럼 박영대 시인님을 모시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박영대 시인님. 정영숙 낭송가님, 반갑습니다. 오늘 너무 시 낭송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은 한계령 천사 시를 듣고 이 시를 쓰신 박영대 시인님을 모시고 여러 가지 이야기를 듣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선생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박영래 선생님. 그리고 멋진 시를 낭송해 주신 정영숙 선생님, 늘 고맙게 생각합니다. 평소에도 여러 문학 모임에서 이 시를 낭송하시는 모습을 보고 늘 고맙게 생각하고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네, 좋은 시를 낭송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네, 이 창밖에는 한계령이 쫙 펼쳐졌습니다. 네, 한번 너무 보시죠. 아름다워요. 그죠? 네. 네, 박영대 시인님, 한 번은 꼭 만나 뵙고 싶었습니다. 이름 세 자 중에서 두 자가 저랑 똑같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혹시 오누이가 아니냐 하는
오해를 가끔 사곤 하는데 선생님 괜찮으시죠? 네, 고맙습니다. 저도 뵙고 싶었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이 시는 네. 2016년도 설 때쯤이었던 걸로 기억합니다. 근래 들어 기상 변화로 겨울이 되어도 눈이 적게 오거나 거의 오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겨울에 눈을 안 보고 지나면 섭섭하잖아요. 그렇죠. 그 해에도 눈이 오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설악산으로 눈을 보러 가기 위해서 갔었는데 그냥 못 본 겨울이었지요. 그렇게 한계령 휴게소에서 한방차 한 잔을 시켜놓고 바람과 추위를 녹이면서 설악산에 눈이 없어 보러 갔는데 못 보았는데 휴게소에서 나와 등산로를 따라오르는 계단이 있어서 올라가 보니 설악루라는 정자가 세워져 있고 거기에는 한계령 높이가 1,004m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한계령 휴게소에만 가도 세찬 바람이 불고 눈 아래 보이는 풍경이 아래 세상과는 다른 걸 느끼는데 그런데 그 높이가 1,004m라는 사실이 저에게 큰 충격으로 다가왔습니다. 아, 그런 계기가 있었군요. 이 시를 보면 한계령이 단지 고갯길이 아니라 자연과의 공간, 서로 소통하는 그런 그 분위기를 다가오는데 특히 이 시에 설명하고 싶은 것이 있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네, 그렇게 한계령 갔다가 돌아와서 이 모습을 작품으로 만들려고 했는데 그 유명한 시 한계령 연가가 있잖아요. 네. 이 한계령 연가가 머릿속에서 맴돌아 한참 동안 쓰여지지 않는 거예요. 이 시는 전혀 다르게 만들어야 되는데 머릿속이 비워지지 않아서 그 한계령 연가라는 시의 굴레에서 벗어나는 데 한참이 걸렸던 것 같습니다. 네. 시는 새롭게 만드는 창작이잖아요. 그래서 이 시를 들으면 자신에게 성찰의 시간을 갖게 되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을 저는 문득문득 하게 됩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네, 우리는 자신을 되돌아보거나 큰 결정을 하고자 할 때 먼저 조상이 계시는 선영을 찾거나 고향에 가서 마음을 다잡는 기회를 갖곤 하지요. 그곳에는 자기 태생과 유년이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때묻지 않는 초심으로 돌아갈 수 있는 장소라는 것입니다. 그렇듯이 우리는 정갈한 시간, 정갈한 장소에서 가끔은 자신을 깨끗하게 세탁하는 그런 기회를 가져야 하지 않겠습니까? 아, 그런 좋은 뜻이 있었군요. 그러니까 한계령이라는 것이 우리가 항상 초심으로 돌아가서 자신에게 정말 정갈한 장소로 많은 그 뜻을 부여하는 거라고 쓰신 거죠? 네. 네네. 이 시에서 한계령은 원래 한계령이라는 말은 찰 한자를 써서 그 추운 계곡이라는 의미의 한계령인데 저는 여기서 땅과 하늘의 경계쯤 되는 한계를 생각하게 됐습니다. 즉 차안과 피안의 세계를 떠올리게 된 것이죠. 네. 차안과 피안, 그 순간 그 시간이야말로 모든 것을 내려놓을 수 있는 시 공간, 네. 그 포인트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여러 가지 얘기를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네, 작가님의 설명을 듣다 보니까 이 시가 또 새롭게 다가오네요. 네. 그렇다면 그 시님은 독자들에게 무엇을 주고 싶고 또 독자들로부터 무엇을 얻고자 했는지. 네, 이 시에는 한 가지 일화가 있습니다. 요즘 사람들은 참 많은 고민이 많은 시대에 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젊은 세대는 젊은 세대대로, 또 노인 세대는 그 나름대로 문제와 사연을 갖고 있는데, 그만큼 사회가 복잡하고 다양한 문제를 안고 있다고는 거겠지요. 그래서 생을 포기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우리나라가 OECD 국가 중에서 자살률이 가장 높다는 사실만으로도 우리 사회가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가를 보여주는 바로미터입니다. 네. 어느 청소년 소년 단체에서 고민 상담하고 계시는 분이 저에게 연락이 왔습니다. 생을 포기하고 마지막 순간에 다다른 한 청소년이 여러 가지 삶에 대한 조언을 많이 했지만 뜻을 이루지 못하다가 이게 마지막이다 하면서 이 시를 들려줄 테니 마지막 결정은 내가 해라, 이렇게 하면서 이 시를 들려주었다고 합니다. 네. 그러고 나서 며칠이 지나서 삶을 회복하였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저는 이 순간 시를 쓰게 된 걸 참 행복하게 생각했고, 제가 쓴 시가 한 인간에게 이렇게 크게 다가갈 수 있다는 게 정말 고맙고 영광스러웠습니다. 박영현 선생님께서 그런 생각이 드시나요? 정말 감동입니다. 한 편의 시가 이렇게 엄청난 효과를 볼 수 있다는 거 정말 대단합니다. 그리고 다시 생각하니 이 시 구절 구절 어휘 하나하나가 다시 가슴에 절절하게 다가오는 듯합니다. 그래서 이 시는 지금 어려움을 겪고 있거나 괴로움에 빠져서 헤어나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들려주고 싶습니다. 시는 소리내어 읽어야 합니다. 그래서 낭송가가 필요하고요. 오늘 정영숙 낭송가가 들려주신 한계령 천사를 이 시가 필요한 장소에서 필요한 사람들에게 들려주고 싶습니다. 유추해보면 이 시가 필요한 장소가 많이 있을 것 같아요. 제 한 편의 시가 청소년에게 생명수가 되었다는 걸 제가 시를 쓰게 된 보람이고, 시를 매달리는 끈이기도 합니다. 네, 내게만 관대하게 눈 감아온 면책의 목록. 참, 그 자체가 아주 예술입니다. 이 대목에서 요즘 우리 사회에 만연하고 있는 부조리를 아주 싹 지적하는 것 같아서 속이 후련해지는 걸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네, 사람은 누구에나 자기만 아는 과오나 생채기가 있게 마련입니다. 아마 이 대목에서는 모든 사람들이 자신에게 눈을 돌려 성찰하는 시간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시인은 힘과 돈은 없지만 심금에 자극을 줄 수는 있습니다. 네. 최소한의 양심에 호소하는 것이지요. 양심은 어떤 형벌보다 자신에게 따가운 해초리가 될 수 있으니까요. 네, 뒷부분에 또다시 도루묵이 될 것만 같아 라는 구절이 있거든요. 다소 회화적인 그런 분위기예요. 네, 그때 마침 동해안에 가서 이 겨울 도루묵 생선을 먹고 왔습니다. 네. 도루묵은 생선 이름이지만 그 의미가 아무리 애써 봐도 말짱 그대로라는 그런 의미를 갖고 있잖아요. 도루묵이라는 고기에게 미안하지만 사람들이 말짱 도루묵이라는 말을 만들어 버렸어요. 그래서 너무 긴장되고 있는 시를 좀 풀어주기 위해서 유머를 넣는다고 썼는데, 실제 시에서는 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한계령 천사, 이 길에서 내 목만치 버리지 못하면 말짱 도루묵이 된다는 말이니 웃어넘길 수 없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네. 도루묵이 가지고 있는 운명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네, 맞습니다. 이 시를 낭송하신 정영숙 선생님, 낭송하시면서 어떤 느낌을 받으셨는지? 네, 우선 제가 한계령 천사라는 박영대 시인님의
시를 낭송하게 된 것을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작가님의 이런 설명을 듣고 나니까 시에 대한 애착이 더 가고 또 좀 더 그 의미를 생각하면서 깊은 뜻을 전달해야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은 박영대 시인님의 한계령 천사의 시에 대한 구구절절한 이야기와 사연을 듣고 정말 많은 것을 느끼고 배울 수가 있었습니다. 선생님, 너무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